비꼬면서 예, 표리부동과 추잡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줬다. 한국일보 지평선입니다. 자, 지난 6월 22일 어쩌고 저쩌고 잡혔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아마 좀 화가 나셨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오죠. 하필이면 또 지금 이게 지방 판사인데 뭐 울산지법에서 왔나봐요.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 가가지고 고향에 있는 사법연수원 가서 연수 받으러 왔대요. 그것도 성인지 윤리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 이 짓을 했답니다. 게다가 진짜 표리부동이죠. 내로남불이죠. 성매매 재판 7건에서 피고인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판결문에 뭐 이렇게 썼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헌법 106조에 나옵니다. 법관의 신분을 엄청나게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요. 판사는요, 판사는 금고 이상, 이게 금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감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집행유예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근데 벌금 가지고는 파면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간단히 비교해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은요, 그러니까 특히 이 지금 성범죄잖아요. 똑같은 걸 저질렀다고 쳐볼게요. 우리 공무원이 성매매 저질렀다고 그러면요, 재판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입건되는 순간 징계제 됩니다. 책상 뺍니다. 입건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솔직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 게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 그 사람은 무죄로 추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성에 관한 부분만큼 굉장히 엄격해요. 예, 이게 바뀐 지 뭐 그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성 문제 가지고 뭐 성추행이 됐건 성매매가 됐건 성폭행이 됐건 성 가지고 사고 쳐 가지고 경찰에 형사 입건이 되면,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되면은요, 검찰 가기도 전에 경찰 수사 개시되는 순간에 그냥 책상 빼버립니다. 지게제. 근데 판사는 선고를 받아야 파면이 된대요. 뒤에 나오죠, 친절하게. 성매수 초범은 이건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뭐냐면 재판 안 보낸다는 거죠.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 안 넘긴다는 겁니다. 예, 검찰에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판사는 절대로 파면 안 당한다는 거죠. 여기 생략돼 있습니다. 판사는요, 헌법 106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관의 신분 보장 그렇게 돼서, 법관은, 판사보다는 법관이 좀 더 정확한 용어 같아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은, 법관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로 사람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재산을 갖다가 10억, 20억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한 사람들이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그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만든 이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 30년 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이런 게 실효성이 컸죠.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판결했다가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김앤장 그 로펌이라고 있어요. 김영무, 장수길 변호사 같이. 이 김영무, 장수길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엘리트 판사들이었어요. 당시에 1970년대 초반의 판사였는데, 이 두 사람이 왜 김앤장이라는 로펌을 만들었냐면은, 한창 판사 활동을 할 때 30대 때인가 초반인가 나와버렸어요. 왜 나왔냐면은 시국 사건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집회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뭐 재판에 왔단 말이에요. 뭐 무죄를 했는지 가볍게 처벌을 했는지 얘를 갖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찍혀가지고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이 됐어요. 판사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필요 없으니까 변호사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차리자. 그게 지금 김앤장입니다. 엄청나죠? 예. 어쨌건 간에 이게, 그래서 이 군사 독재의 어떤 유래도 있고, 옛날에 이제 뭐 더 치고 올라가자면 뭐 왕정 시절도 그렇고요. 어떤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해서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자면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재판이라는 건 어떤 객관적인 그런 물적인 개념이잖아요. 물적인 물건 할 때 물자입니다. 이 물건 할 때 물자. 물적인 사법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려면 필연적으로, 개념 필수적으로 그 재판은 누가 내려? 사람이 내리잖아요. 판사들이. 이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소신껏 재판해라. 절대 뭐 겁내지 말고. 이러려고 만들어준 게 법관의 신분 보장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판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에 106조에 나와 있는데, 검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에는 없고요. 검찰청 법에 나와요. 똑같은 규정이에요. 검사도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똑같은 조항이 판사는 헌법에 있는데 검사는 검찰청 법에 있다는 게 한 가지 차이고요. 자, 헌법의 신분이 보장되어서 판사. 자, 두 번째 달라 마지막 문장 볼게요. 헌법의 신분이 보장되어서 판사직에서 내리면 탄핵뿐이다. 살짝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이것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헌법의 신분이 보장되어서 판사직에서 내리면 탄핵뿐이다. 근데 저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헌법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부자연스러운, 신분이 보장되다는 부자연스러운 피동태, 수동태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헌법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직에서 내리려면 탄핵뿐이다. 자,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를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판사 출신입니다. 약간 진보적인 판사였죠. 이분 뭐 책도 쓰시고 유명한 분이죠. 자, 이탄희 의원실 자료에 보면은 기가 막히죠. 자, 먼저 이 문장을 볼게요. 비위 판사 수를 위해서 제도는 작동한다. 비위 판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약간 원래 의도하고 다르게 정말 소신껏 재판해라,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보셔도 이해 안 되죠. 진짜 오히려 높아요. 알코올 농도가 0.003%더 높았는데 정직 1개월. 정직 1개월 이거 처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집에서 쉬라는 거지 뭐. 그냥 휴가 준 거예요. 무급휴가. 근데 경찰은 파면시켰어요. 음주 뺑소니 교사는 해임, 집에 가란 거죠. 판사는 감봉 2개월. 어차피 판사 월급 많기 때문에 감봉 2개월 끄떡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자, 지방공무원 4번 골프 접대받고 집에 갔어요. 근데 거의 3배를 접대받았는데 정직 2개월. 정직 2개월도 그냥 집에서 그냥 쉬라는 거죠. 휴가 받은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죠. 보셔도 이해가 안 되죠. 자, 스스로 창피해서 그만두지 않는 한, 그리고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판사님, 일부러 이런 표현 썼습니다. 비꼬기 위해서. 판사님, 너네 영감님들, 우리가 뭐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판사님, 검사님, 국회의원님들은 영감님이라는, 아시겠지만, 예, 영감님이라고 하죠. 우리 영감님들은 영원해요, 그 직은.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게 뭐냐,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좋은 건데 뭐냐면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운영이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다음에 볼 칼럼에서 또 나옵니다. 운영이란 거. 똑같은 맥락의 글이라서 제가 골랐어요. 헌법 탓은 하지 말자.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그렇게 강하게 보장하고 있고 정말 엄청나게 법관한테 특권을 준 거예요, 진짜로. 법관직에서 안 잘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고 이상이에요. 근데 어지간한 잘못 져가지고 금고 이상 선고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정말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특권. 이 특권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개인 비리를 갖다가 이렇게 방탄쳐주는 쪽으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이런 얘기했죠. 이제 타국 사례를 이럴 때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선진국 사례를 들어야죠. 외국은 수시로 법관들 갖다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자, 탄핵 소추가 그거죠. 탄핵 소추. 탄핵 소추가 뭐냐면 국회, 탄핵을 소추하는 건 국회에서 합니다. 소추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소를 갖다가 추진하는 거예요. 소를 추진한다. 탄핵, 소를 추진하는 건 국회가 추진하겠죠. 탄핵 소추는 국회가. 근데 탄핵 결정은 누가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법관이나 검사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예,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소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나 일본은 9차례, 영국은 한 20명, 30명씩 하면 되고요. 타국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성매매 판사, 불법 촬영 판사, 이런 것들은 판사 자격도 없는 것들이죠. 아니, 판사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는 것들이죠. 이런 건. 음주 뺑소니. 자, 국회가 상례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상례화, 보통화, 일상화,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정례화하고는 달라요. 정례화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두고 가는 게 정례화라면, 상례화는 그런 꼭 주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보통 행해라, 이런 뜻이죠. 추진을 해라. 당연히 의원들이 박수 받을 일이겠죠. 이거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브라보 하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할까요? 자, 의원들 목숨을 또 법원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리 저지르거나 뭐 이건 돈을 받거나 이래서 의원님들이 실제 감옥 가신 분도 많죠. 결국은 의원들 목숨줄은 법원이 또 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죠. 자, 현실은, 이 마지막 문장이 다 좋은데요. 진짜 이것도 한 20번 읽어봤어요. 이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주술 관계가 솔직히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던가요? 현실은, 자, 현실에서 컴마 찍어볼게요. 현실은, 자, 현실은 빼고 한번 읽어보면 맞아요. 정치적 권력형 사건에만 반응하는 의원님들 덕에 잡범 판사님들은 살뜰히 뽑아낸다. 이거 자체가 문장이 완결돼 있고 맞는 말이에요. 이런 의원님들 덕분에 잡범, 자, 주어가 판사님들이에요. 수로는 살뜰히 보호받는다. 자, 판사님들이 보호받는 거죠. 현실은이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 판사님들이 보호받는다. 그래서 이 현실은요, 이 문장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문장을 갖다가 조금 더 뜻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현실은 다음에 컴마 한번 찍어줬으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은 이렇다. 뭐 현실은 이렇다 다음에 문장이 들어가도 좋고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이 마지막 문장 교육을 제대로 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약간 비문이에요. 결국은 뭐 다 한통속이다. 살뜰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알뜰이, 우리가 생각한 알뜰이 근검절약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살뜰이는 정성스럽게, 자상하게, 이런 뜻이에요. 정성스럽게. 이것도 그러니까 살뜰이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안 쓰지만은 굉장히 비꼬는 표현이죠. 참 정성스럽게도 너네 국회의원님들이 이 잡범 판사님들을 정성스럽게, 자상하게
찾아보면 정성스럽게 자상하게거든요. 정성스럽게 자상하게 보호를 해주시는구나. 예, 약간 보면서 저도 좀 분개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계세요들.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